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주로 추운 겨울에 나타나는 질환인 폐렴이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보이는 폐렴구균 또한 크게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YTN 사이언스 심재훈 기자와 함께 폐렴의 심각성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도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계절에 상관없이 폐렴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더울 때는 운동량이 줄어들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어린이나 노약자의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 변화의 영향도 있는데요. 일교차가 크면 우리 몸은 벌어진 기온에 적응하느라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폐렴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최근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1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서 폐렴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6명으로 11위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5계단이나 껑충 뛴 것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봐도 2002년 7천여 명에서 2012년 14,000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폐렴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뿐더러 65세 이상 노인에게나 암 환자 등 면역력이 낮아진 환자에게는 상당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폐렴에 의한 사망이 늘고 있는 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폐렴 고위험군 규모가 덩달아 커진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11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가장 입원이 많았던 질병은 폐렴입니다. 그해 27만 6천여 명이 폐렴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암 생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암 환자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폐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폐렴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또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폐렴의 대부분의 감염 경로는 호흡기 감염입니다. 네. 공기 중에 존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가 호흡을 통해서 기관지와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노인에서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정지혜 교수는 흡인성 폐렴이란 음식물이나 구강한 이물질들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라며 이물질 자체로 인한 염증도 발생하지만 이물질과 함께 구강 안에 존재하는 여러 균들이 같이 넘어가면서 폐렴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지만 폐에는 그런 물질이 폐 안으로 들어와도 다시 밖으로 내보내거나 병을 일으키기 전에 그런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 방어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폐렴이 잘 생깁니다. 어린아이와 노인은 폐의 방어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에 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약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면 이런 폐렴에 대한 방어 능력이 더 떨어지게 돼 폐렴에 잘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을철에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보통 노약자가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게 되면 폐렴으로 또 잘 병이 또 진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네. 폐 방어 능력 때문이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폐렴의 증상으로 열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마른 기침이 계속 이어질 때 폐렴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 밖에 또 다른 어떤 증상들이 또 있을까요? 폐렴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달리 증상의 정도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정지혜 교수는 고열과 몸살, 기침 그리고 찐득한 양상의 하얀색이 아닌 누렇거나 회색빛 혹은 푸른빛 등의 색깔을 보이는 가래를 호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 혈액이 섞인 가래가 동반될 수도 있고 폐렴의 염증이 흉막에까지 확산될 경우 호흡할 때 흉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호흡기 이외의 소화기 증상인 구역질과 구토, 설사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과 피로감, 근육통과 관절통 등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신 질환의 반응에 의해 보통 열이 나고요. 폐 염증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폐의 산소 교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얼마 전에는 항생제에 가장 강한 내성을 보이는 폐렴구균이 국내에서 최초로 보고가 됐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네, 얼마 전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강철인 교수팀은 예.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폐렴구균 보균자 510명 중 5명이 페니실린을 비롯한 기존의 8종 항생제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8종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폐렴구균은 아직 해외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견된 5명의 환자 중 1명은 이번 일주일 만에 폐혈증으로 숨질 정도로 병세가 빨리 악화됐습니다. 예. 따라서 이 균에 감염이 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감염이 되었을 때 체내에서 급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발병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중단하거나 적정 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사용은 결국 질병의 치료 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더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오히려 내성균주 출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도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환자들이 폐렴규균에 감염이 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린이나 노인 환자 그리고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폐렴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과로와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은 현재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한 뒤 백신 접종의 적절한 시기와 종류를 결정해 접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만 5세, 60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만 5세 미만 영유아뿐 아니라 5에서 12세의 만성 신장, 폐질환 아동과 소아당뇨병, 소아암 환자도 무료로 폐렴구균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윤경림 교수는 중이염과 축농증 같이 영유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병도 폐렴구균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지혜 교수는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었을 때 중증의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폐렴을 일으키는 수많은 균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균이기 때문에 다른 균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폐렴에 대해서 신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폐염증이 생기는 폐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나 노인,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침 가래와 가슴 통증, 또 열이 심하고 피로감이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하고요. 또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중요하겠죠. 또 과로와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또 키워주고요. 구강 위생을 청결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폐렴규균 백신 접종도 예방에 효과적이니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